이번에 동구청장으로 압도적인 그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혹시 있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줄탁동기란 말이 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기까지는 바깥에 있는 어미와 아래에 있는 생명체와 간에 서로의 그 적시적절한 서로의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사일이 행해하던 그 위험천만한 그 남북관계를 평화를 위해 정착시키는데 노력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호소를 하게 됐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리 오선 의원 20년을 하면서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좀 동구의 그 침체된 그 실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동민들의 바람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 그 운영과 우리 지방자치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과의 그런 바람이 저를 탄생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를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소통과 공정 문제 그리고 혁신 문제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그 민이나 관이나 모두에게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 공정, 혁신을 토대로 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경제 발전과 또 하나는 지역 발전 이 두 가지를 이제 꾀해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지역 발전 중에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 대전 역세권과 주거환경 개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바로 그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미 통계에서 나온 것처럼 내국인들이 우리 대전을 방문했을 때 1년에 한 500만 명가량이 방문하는데 동구에는 그중에서 5만 명도 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12%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이렇게 정말 역세권과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 관광객이 동구를 비켜가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동구의 향후 먹거리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관광산업에 크게 박차를 갈 것입니다. 네. 여러 이제 정책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도 이제 지역의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특별히 천동 3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마을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 BR뉴스와 우리마을뉴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시의원 재직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어려웠었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권순백 시장이 재직 시절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통과시켜서 정말 어렵게 어려운 반문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컨소시엄까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이제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봐야 그동안에 계속 늘어져 왔던 그리고 약속이 계속 공전되었던 그런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되는가 마는가 하나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언론에서
그 소식들이 주민들에게 이게 그 촘촘하게 좀 이게 그 전달을 이게 그 해주시고 주민들도 우리 그 마을 이게 그 이런 뉴스를 이게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게 그 경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게 그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다 이게 다뤄주시면은 우리 이제 그 앞으로 행정 관서도 마찬가지고 주민과의 이게 소통의장은 이게 그 마을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그 불안하게 이루어질 거 보고 있고 아마 이게 그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천동 그 주관경 지구 그 3구역 이 추진 자체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게 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천동중학교. 맞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됐습니다. 예예. 그 천동중학교 가칭 천동중학교 이제 그 설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시의원 시절에 교육위원을 이게 그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게 그 가칭 천동중학교 이게 그 신설 문제를 이미 이제 그 교육청 측과 어느 정도 이게 그 확정하다시피 이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천동 1구역, 2구역 건설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그 교육부로부터 학교 건립에 대한 이게 그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학령 인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구역까지 이게 그 하게 되면은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이게 그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교육청도 자신 있게 얘기를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이제 지지난주에 통화를 했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제 중학교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통화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깨달게 된 것은 오히려 중학교보다 초등학교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천동초등학교가 지금 1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인데 앞으로 3지구가 더 그 재건축이 돼서 들어오면 이제 학교가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 1구역, 2구역 그 건립 시에는 그 지금 예정지로 남겨놓은 곳이 천동 중학교, 그렇습니다. 중학교 부지로 이제 그 떼놓았는데 지금 이게 그 기자님 말씀대로 향후 이것이 주민들에게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뭐 분명히 변경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이게 다 이게 그 교육부 이게 그 승인이 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뭐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간에 상관없이 당초에는 이제 그 중학교로 예정을 했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실제 학령 인구가 이게 그 어느 쪽에 더 이게 그 수요가 있는가 이것을 이게 면밀히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이게 그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꼭 고정화된 이게 그 의식을 가지고서 볼 건 아니고 그 예컨대 이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고문산자락에 있는 하는 이게 그 중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그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학령 인구가 현저히 떨어져서 전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산자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폐교 문제도 이게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는데 이런 학교들과의 그 통폐합을 이게 그 시도하면서 아울러서 이게 그 천동 이 지구에는 학교가 이게 그 반드시 어느 쪽이든지 그 들어올 걸로 이게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오동에 이제 그 국제화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때 후보들은 국제화센터를 이제 재개관하겠다, 뭐 그런 공약도 내세우는데 또 이제 마을 주민들은 여기를 국제화센터로 하기보다는 마을 활동가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자유롭게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이제 그 국제화센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게 그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게 동고 의장 시절에 7, 8년 전에 이게 그 국제화센터의 그 당시에 비리 아울러서 이게 그 문제점이 그 당시에 남맥상으로 다 이게 그 드러난 적이 있었고 이게 이미 언론 방송을 통해서 대전 시민이 어느 정도 알만한 이게 그 상입니다. 이거는 과연 이게 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청에서 할 일을 일반의 행정관서에서 이게 그 떠맡는다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선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을 이게 한다고 했다가 대부분 다 실패했고 이게 돈 먹는 이게 그 하마 역할을 이게 해왔다는 건 자타가 다 공인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게 그 문제는 이런 실패한 것을 또 이게 굳이 이게 그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동구의 재정 여건상 지금 이게 그 현재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도 1년에 15억 정도씩 이게 그 예산을 들여서 이게 그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1년에 8억도 이게 못 줘가지고 지금 수당을 국군 수당을 이게 그 주지를 못하는 어려운 처지인데 이건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지 않는가 이게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또 다른 이게 그 사교육을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앞장서서 사교육을 이게 그 조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는가? 이 국제센터도 사교육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사실 이게 그 뒤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게 민간 기업에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그 아무도 달래들지 않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은 이게 그 이것이 선거 때마다 이슈화 이게 그 되는 것은 어떤 이게 그 이런 것을 유권자들에게 특히 이제 그 젊은 이게 그 초중학교 학부형들에게 조금은 왜곡 효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진상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사교육이란 점과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고액 비싼 이게 그 과외다 하는 이게 그 내용도 알아야 하고 더더기나 이게 행정관서에서 우리가 평생 학습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은 교육청에서 이게 한다. 우리가 좀 역할 분담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국제센터 지금 이게 그 현재 뭐 폐관이나 다름없이 그 지금 이게 방치되는 이 건물에 대한 이게 그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이게 그 여러 방도로 지금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그 동구청에서 문체부에서 이게 그 공모한 이게 그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1년간 정도는 지금 이게 그 시설 이게 그 개보수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국제센터 용도로는 이게 그 되지가 않습니다. 대략 이게 그 얘기 듣기로 한 15억 정도 가량 이게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게 그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 생활 어떤 생활문화 지원이 그 기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역할을 갖춰서는 이게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구가 이게 그 문화의 그 고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서 이제 그 문화원이 상당히 이렇게 좀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문화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게 그 생각할 때 좀 더 큰 그릇으로 좀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은 현재 국비를 일단 지원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상태에서는 그 용도 이외에 어떤 것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그 변경하면은 또 반납을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그 진행 과정을 면밀히 좀 담당이 또 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문화예술계 또 이게 그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쪽과 이게 그 다각도 이게 그 협의해서 활용도를 하게 극대화 이게 그 시킬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동구 지역에도 이제 풀뿌리 언론 이제 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별히 뭐 비알뉴스라든지 우리마을 뉴스라든지 이런 언론사들에 대한 혹시 이제 뭐 구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그 이런 온라인 그 뉴스망이 상당히 그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마치 이게 그 오프라인 정도로 그 페이지에 있는 그런 소책자 브로셔 형태로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만들어서 이게 뿌렸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젊은층들한테는 이게 파급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은층들은 SNS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정보망을 시시각각으로 이게 걷고 있는데 이제 이런 층들이 앞으로 이게 더 이게 그 많이 이제 그 늘어날 걸로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도 SNS를 이게 가르쳐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몰랐던 게 그 정보를 이게 검색하고 공유를 이게 그 하는 시대에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이게 그 어르신들까지 그 활시킨다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값싸고 또 양질의 또 이게 그 더 친밀도 있는 접근성 있는 그런 이런 이게 그 온라인 뉴스만 BR 뉴스나 우리마을 그 뉴스라든지 이런 이게 그 마을 단위 뉴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지방자치, 예. 주민자치가 이게 그 더 촘촘하게 잘 이게 그 발전될 수 있다. 저는 20년간 이게 그동안 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누구보다 이게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이게 그 해드려야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를 다 주시네요. 그 이제 구민과 BR 뉴스 독자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BR 뉴스, 우리마을 뉴스 이게 그 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게 그 우리가 항상 이게 그 정말 비치고 빚 갚는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안전에 없는 그런 이게 그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게 그 잃어버린 12년이라고 일칭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12년을 잊고 도약하는 정말 이게 그 동구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동구민들에게 신바람을 이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 공정, 혁신 이 세 키워드로 만들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부단하게 우리 그 동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자주 이런 이게 그 언론망을 통해서 또 직접 그 대면하면서 많은 소통을 이렇게 기할 것이고 그리고 민관이 공정하게 업무를 이렇게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요즘 이게 가장 그 전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그 회자되고 있는 갑질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공정한 사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이게 만들고 그리고 소통과 이게 공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이 동물을 혁신적으로 이게 그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말 이 관광 최고의 그 지하철가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앞으로는 이게 그 청남대도 갈 때 대전 동구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대전 역세권 이 자체에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유라시아로 이게 끝보는 철도 실크로드 이게 메카가 이게 그 되도록 해서 역세권 자체에도 1년에 이게 그 300만 명 이상이 그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유래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